내가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할 수 있다고 믿었던 때가 있었다.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난 건 그날이었다. 결혼한 지 10년, 나는 남편의 가족을 위해 늘 조용히 참아왔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말들, 시누이의 무시, 심지어 남편의 무관심까지. 가족이니까 라는 말로 스스로를 속였다. 하지만 그 여행에서 모든 게 터졌다. 우리는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갔다. 내가 비밀리에 모든 숙소 비용을 지불했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따로 놀았고 결국 나 혼자 남겨졌다.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깨졌다. 이제 나는 그들을 취소할 차례였다. 그날 아침 제주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분위기가 이상했다. 시어머니가 먼저 짐을 풀며 말했다. 민정아, 너는 방 청소나 좀 해. 우리가 피곤하니까.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늘 그랬다. 결혼 초부터 시집 식구들은 나를 도우미처럼 대했다. 남편 준호는 변호사로 바빴고 나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집안일을 도맡았다. 시누이 지은이는 언니, 왜 그렇게 사니? 좀 더 똑똑하게 살아라고 비아냥거렸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가족을 잃고 싶지 않았다. 호텔에 체크인하자마자 그들은 나를 두고 나갔다. 우리는 바다 보러 갈게. 너는 짐 풀고 있어라. 준호의 말이었다. 나는 혼자 방에 앉아 창밖을 봤다. 제주의 푸른 바다가 보였지만 내 마음은 회색이었다. 사실 이 여행은 내 아이디어였다. 시어머니의 생신을 맞아 내가 모든 비용을 댔다. 카페 수익과 적금을 털어 고급 리조트를 예약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내가 카드 명의로 결제했으니까? 감사할 줄 알아야지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녁이 되자 그들이 돌아왔다. 피곤한 기색 없이 웃으며. 민정아, 저녁은 뭐 해줄 거야? 시어머니의 물음에 나는 대답했다. 제가 준비할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타고 있었다. 왜 나만 희생해야 하지? 어린 시절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홀로 살아온 나의 결혼 후 이 가족이 내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그런데 그 버팀목이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 매일 아침 시어머니의 잔소리, 너처럼 교육 안 받은 애가 우리 집에 와서 라는 말. 시누이는 내 옷차림을 비웃고 준호는 전마가 그러시니까 참아 라고만 했다. 나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카페에서 일하며 번 돈으로 집안 경조사를 챙겼다. 명절 때마다 내가 음식을 준비하고 선물을 샀다. 하지만 감사 인사는 없었다. 오히려 더 잘해라는 압박만. 그날 밤 준호와 둘이 있을 때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빠, 나도 가족이잖아. 왜 나만? 그는 짜증을 내며 피곤해. 나중에 이야기해라고 잘랐다. 그 말에 내 눈물이 흘렀다. 혼자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왜 나는 항상 마지막인가?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다시 나를 두고 나갔다. 이번에는 제주 올레길 산책이라고. 나는 호텔 수영장에서 혼자 앉아 생각했다. 내 삶은 뭐지? 35살, 아이도 없이 일만 하는 삶, 시집 식구들을 위해 포기한 꿈들. 대학 때 꿈꿨던 소설가 되기, 여행 가기. 모든 게 가족 때문에 미뤄졌다. 이제야 깨달았다. 그들은 나를 가족으로 보지 않았다. 그냥 편한 존재로. 오후가 되자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다. 신우이였다. 언니, 우리 저녁에 바비큐 할 건데 재료 사와. 이 명령조였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리조트 앱을 열었다. 예약 목록, 내 이름으로 된 4개의 방,
총 비용 500만 원. 후 손이 떨렸다. 취소 버튼을 눌렀다. 취소 수수료 없음. 24시간 이내 확인을 눌렀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제 되돌릴 수 없다. 그들은 곧 알게 될 테지. 취소 후 나는 호텔 로비로 내려갔다. 커피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앉아 기다렸다. 곧 시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야, 이게 무슨 짓이야? 방이 취소됐대.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제가 예약한 거라서요. 취소했어요. 침묵이 흘렀다. 너 미쳤니? 당장 복구해. 하지만 나는 못해요. 라고 말했다. 전화를 끊었다. 가슴이 뛸 듯 했지만 후련했다. 평생 처음으로 내 목소리를 냈다. 준호가 달려왔다. 호텔바에서 나를 찾은 모양이었다. 민정아, 왜 그래? 엄마가 화나셨어. 그는 당황한 얼굴이었다. 나는 그를 똑바로 봤다. 오빠, 이 여행 비용 누가 됐는지 알아? 나야. 내 돈으로. 그의 눈이 커졌다. 뭐? 왜 말 안 했어? 말했어도 듣지 않았을 텐데. 나는 지난 10년을 떠올렸다. 결혼식 때 시어머니가 너 같은 애가 우리 준호랑 결혼하다니 라고 속삭인 말, 신혼여행에서 시누이가 전니 돈으로 사온 선물이라고 비웃는 일, 명절 때마다 내가 차린 상을 먹으며 맛없네 라고 한 말들. 준호는 늘 중립이었다. 가족이니까 이해해. 하지만 그 이해는 나만의 몫이었다. 시누이가 울면서 왔다. 언니,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제발 취소 풀어줘. 그녀의 눈물은 진심처럼 보였지만 너무 늦었다. 지은아, 너는 늘 나를 무시했지? 내 카페가 작다고, 내가 못 배웠다고.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소리쳤다. 이년아, 내가 감히. 하지만 호텔 직원이 와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라고 경고했다. 그들은 당황했다. 고급 리조트에서 쫓겨날 판이었다. 우리는 로비에 앉아 이야기했다. 아니, 나는 말했다. 10년 동안 나는 당신들을 위해 살았어요. 하지만 당신들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죠. 이제 끝이에요. 준호가 민정아, 이혼할 거야? 라고 물었다. 나는 생각해봐야지 라고 대답했다. 그날 밤, 그들은 근처 모텔을 구했다. 나는 원래 방에 홀로 남았다. 창밖 제주 밤바다가 평화로웠다. 처음으로 내 선택이 옳다고 느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팠다. 사랑했던 사람들인데. 다음 날, 나는 비행기로 서울로 돌아왔다. 그들은 제주에 남아 숙소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집에 도착해 짐을 쌌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갈 준비였다. 카페 직원에게 오늘부터 내가 주인답게 할게라고 말했다. 마음이 가벼웠다. 하지만 밤이 되면 눈물이 났다. 왜 이렇게 될 때까지 기다렸을까? 후회와 분노가 섞였다.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너무 오래 참았어. 그녀는 잘했어 라고 위로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준호의 전화가 쏟아졌다. 민정아, 미안해. 돌아와. 하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메시지로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지라고 욕했다. 나는 블록했다. 이제 나의 시간이었다. 카페를 확장했다.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손님들과 이야기했다. 사장님, 오늘 커피 맛있어요. 라는 말에 웃었다. 과거에는 이런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밤마다 꿈에서 그 여행을 봤다. 나를 버리고 웃는 그들.
깨어나 울었다. 심리 상담을 받았다. 상담사는 당신은 경계 설정이 필요했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점점 강해졌다. 10년의 억압이 풀리는 기분이었다. 신우이 지은이가 카페로 찾아왔다. 언니, 정말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그녀의 눈은 붉었다. 엄마도 후회해. 준호 오빠는 매일 울어. 나는 커피를 주며 말했다. 늦었어.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선택했어. 그녀는 과거를 털어놨다. 언니가 들어온 후 집안이 편해졌어. 하지만 우리는 그걸 당연히 여겼지. 나는 듣다 보니 화가 치밀었다. 당연. 내가 왜 당신들 위해 살아야 해? 그녀는 울며 갔다. 그 후 준호가 왔다. 이혼하지 마. 바꿀게. 그는 꽃을 들고 무릎 꿇었다. 하지만 나는 믿지 못해 라고 말했다. 그의 눈물은 진심 같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다퉜다.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준호가 덤마 보러 가자라고 부탁했다. 나는 갔다. 병실에서 시어머니가 민정아, 미안하다라고 속삭였다. 처음 들은 사과였다. 하지만 나는 늦었어요 라고 말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가 없이 우리는 나는 병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울었다. 왜 이렇게 아픈가? 트라우마가 깊었다. 카페가 번창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친구들과 여행 갔다. 제주에 다시 가서 그 리조트에 머물렀다. 이번에는 혼자. 바다를 보며 나는 자유야 라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가끔 준호를 생각했다. 사랑했던 사람. 이제는 과거다.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 준호는 동의했다. 내 행복이 중요해 라고 말했다. 재산 분할해서 나는 카페를 챙겼다. 시집 식구들은 조용했다. 시어머니는 퇴원 후 집에서 홀로 지냈다. 신우이는 덤마가 변했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관심 없었다. 내 인생을 살기로 했다. 새로운 남자를 만났다. 카페 단골, 작가였다. 당신 이야기 들었어요. 강하시네요 라고 말했다. 우리는 데이트했다. 웃음이 많아졌다. 하지만 과거 상처가 가끔 튀어나왔다. 믿을 수 있을까? 그는 천천히 가자라고 안아줬다. 행복이 다가왔다. 하지만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준호의 법률 사무소가 어려워졌다. 클라이언트가 빠졌다. 내 지인이 소개한 곳이었다. 나는 아무 말 안 했지만 속으로 웃었다. 신우이는 직장을 잃었다. 경제가 어렵다라고. 시어머니는 외로워 보였다. 그들의 후회가 느껴졌다. 나는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내 이야기를 기반으로. 버림받은 여자라는 제목. 출판사에서 관심 보였다. 쓰면서 치유됐다. 왜 참았을까? 라는 질문에 답했다. 사회가 여자를 그렇게 만들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소설이 출간됐다. 베스트셀러 됐다. 인터뷰에서 실화 기반지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공감했다. 나도 비슷해라는 댓글들. 준호가 연락 왔다. 내 책 봤어. 미안해 나는 지나갔어 라고 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시어머니가 찾아왔다. 민정아, 용서해줘. 그녀는 늙어 보였다. 내가 없이 집안이 망가졌어. 나는 그게 제 탓인가요? 라고 물었다. 그녀는 울었다. 아니,
우리 탓이야 사과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관계는 끝났다. 새 삶에서 나는 행복했다. 작가 남자와 결혼했다. 아이를 가졌다. 카페는 체인으로 성장했다. 과거는 교훈이 됐다. 하지만 밤에 가끔 악몽을 꾼다. 그 여행, 버림받은 느낌. 상담을 계속 받았다. 트라우마는 시간이 필요해라고. 나는 강해졌다. 여성 모임에서 강연했다. 참지 마세요. 당신 목소리를 내세요. 준호는 재혼했다. 신우이는 해외로 갔다.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그들의 삶이 변했다. 내 선택 때문이었다. 내 소설이 드라마화됐다. 시청률 높았다. 사람들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나는 주인공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진짜 주인공은 나였다. 새 가족과 제주 여행 갔다. 이번에는 행복했다. 바다를 보며 과거여, 안녕 쉬라고. 하지만 한 통의 편지가 왔다. 시어머니였다. 민정아, 죽기 전에 한 번 봐줘, 나는 갔다. 그녀는 내가 옳았어 라고 말했다. 눈을 감았다. 장례식에서 준호를 봤다. 고마워 라고. 그 후 나는 더 자유로워졌다. 책을 더 썼다. 여성들을 돕는 재단 만들었다. 과거 상처가 힘됐다. 이제 나는 웃는다. 가족이란 게 정말 무엇일까? 당신은 참지 마. 당신의 선택이 당신을 구할 테니.